네. 뭐 한국 IT 컨퍼런스를 왔는데요. IT를 잘 몰라서 일단 살아남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 강연의 주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 지원, 투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활용한 일단 엑시 전략이자 더 중요한 건 사실 뭐 말이 엑시죠. 살아남아야죠. 지금 투자 생태계 어렵고 다 망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또한 기획이다. 자, 그러기 위해 생태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네. 자, 스타트업 필요해요. 일단 현재 환경 자체가 불확실성의 세계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인데요. 2016년에 사드, 2018년에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우리 코로나 터지고 여전히 지금 미중은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자국 우선주의예요. 바이오로 이제 진짜 글로벌 시대가 되었고 국경이 없어졌고 5천만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는 스스로 내수 경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자국 우선주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IP를 바탕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제 4차 산업까지 됐죠. 그리고 지식이 2배로 느는데 이제 1년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기술이 변화하고 그렇게 가치가 이제 개인으로 이어지고 Z세대부터 뭐라고 해요? 정보고 뭐고 모르겠다. 다 내 거. 이제 어떻게 돼요? 웹 3.0이 오고 디파이가 오고 막 그러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가가치는 분명히 개인으로 지금 이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산업 구조는 디지털화되고 기업은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고 고용은 로봇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질이 향상이 되죠. 잘 안 죽어 이제. 그죠? 잘 안 죽고 여가 시간이 늘어나고 이제 그죠? 플립팔이 하나가 3천만 원씩 하는 시대가 왔어요. 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게 성장 방식 자체도 구조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고요. 예전에 모방 성장이 혁신 성장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시총을 다 갈아엎었는데 지금 이제 또 바뀌고 있어요. 지금 소재품 장비 쪽이 또 바뀌고 있고 전기 쪽이니까. 근데 그조차도 이제 또 바뀌어서 이제는 공간 비즈니스, 스페이스,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근데 메타버스는 좀 거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디지털 트윈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인더스트리에서 가치도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Y적 혁신의 시대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벤처 스타트업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무서운 미국이 중국도 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전 세계에서 히든 챔피언이 제일 많은 거예요. 1200여 개가 있으니까 메르스 총리 어떻게 돼요? 수출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미안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나라도 바야흐로 이미 이제 코로나로 인해 저희는 복지 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다들 뭐 돈 다 받았잖아요. 나라로부터. 그죠? 그럼 바꿔 말하면 많이 벌어서 나눠줘야 되는 실제로 이제 유럽 같은 선진국형 복지사회로 저희는 이미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 자리를 AI가 들어가게 되고 100년 가게 이런 것들은 남지만 다 시스템을 바뀌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는 글로벌 향을 만들어서 외화를 벌어들여서 나눠줘야 됩니다. 네. 자, 그렇게 벤처 스타트업이 바야흐로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원과 투자 생태계도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의 증가는 바야흐로 너무나 당연한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스타트업이 뭐죠? 뭘까요 도대체?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 사전도 없지.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에서는 스타트업이 극도로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기관이래요. 그죠? 근데 스타트업은 그냥 알고 보면 고객 개발팀이에요. 뭐 거창하게 이야기하는데 스타트업은 실은 고객 개발팀입니다. 그렇게 스타트업은 기업이 되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여정을 떠나는 첫 발에 계시는 기획자들, 그죠? 그렇게 떠납니다. 막 수많은 실패를 딛고 떠나죠. 그렇게 저희는 고객 확인, 고객 검증, 고객 창출을 위해서 떠나는 게 스타트업. 그렇게 고객을 만났을 때 저희가 이제 PMF라 그러잖아요. 프로덕트 마켓 핏이 나면 비로소 마케팅을 하게 되고 영업을 하게 되고
그때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니멈 바이애블 프로덕트 MVP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저도 스타트업 씬에 들어오기 전에는 와 MVP 하면은 뭐야 이 제품이 그렇게 좋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네, 잘 알아야 돼, 그죠? MVP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진 제품, 그게 프로덕트 마켓 핏, 그죠? PMF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를 찾는 기업으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런데 시장에 내놓기 전에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는 MVP를 통해서 뭐 고객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래서 뭐 린하게 해라, 뭐 애자일하게 해라, 빨리 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죠? 근데 CB 인사이트 나왔지만 그렇게 린하게 빨리 아무리 해본들 스타트업의 실패는 시장에 니즈 없는 거 만들어서 실패하더라. 그리고 돈이 없어서 실패하더라.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툴들도 생기고 고객 개발 툴도 생기고 저희가 또 하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열려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정부 주도로 뭘 잘해. 예전에 실수했는데 저는 실수했는생이거든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IMF가 터졌을 때는 금리빨을 뽑는 세대, 우리나라 그런 국민성, 그죠? 코로나 마스크 다 쓰고 있잖아 지금. 딴 데 안 써요. 그죠? 그처럼 정부 주도로 무언가를 잘해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창업자라고 7년 미만을 창업 기업이래요. 그리고 벤처 기업, 뭐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뭐 수많은 그런 자격 조건들을 다다다닥 정부가 정하는 정말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을 했듯이 정부 주도로 창업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그를 또 이렇게 보통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창업을 위해서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작년에만 이제 부처의 창업 예산이 한 1조 근 5천억 가까이 됐었어요. 이 부처별로. 근데 대부분 이제 중기부밖에 모르니까 우리 예창이 안 되면 어떡해? 초창이 안 되면 어떡해? 라고 이제 인생을 갈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또 다른 취준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공시적 말고 이제 판교적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판교적이야라고 하면서도 또 다른 취준생이 되어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 지원도 있고 출연도 있고 뭐 융자도 해주고 아무튼 이렇게 많이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안 갚는 돈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뒀어요. 그렇게 중기부만 하더라도 예비, 뭐 중기 3년, 4년에 맞춰서 되게 단계별로 지원을 해두고 그걸 좀 더 들여다보면 이렇게 각 지원 사업, 투자 연계, 뭐 특허 이런 식으로 해뒀어요.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저희가 또 뭐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기업을 내보내면 안 되니까 또 지역 예산으로는 이렇게 예비, 창업, 소기업, 중기업, 뭐 히든 챔피언 등으로 꾸준하게 이 지역에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하고 있고요. 또 뭐 공익 오피스 생기고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저기 생기고 요즘은 또 워케이션 스테이션 이런 것들도 막 생기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정말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벤처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이 성장하는 동안, 기업이 자라는 동안 리스크는 줄어들고 이렇게 매출이 올라가는데 매출이 올라가기 전에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투자예요, 투자. 이렇게 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매출보다 투자금이 많을 때 비로소 저희는 기업 공개를 하게 돼요, IPO.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돼야 돼요? 돈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시리즈라는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시드, 시리즈 A, 시리즈 B, 시리즈 C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가고 초반에 이제 저희가 엔젤들을 보고 이제 3F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패밀리, 프렌드, 그냥 풀. 보통 이제 가족이나 친구가 빌려주고 조금 좀 멍청한 분들이 빌려준다. 실제로 그래요. 네.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네. 저희 아내가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지인이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 주변의 분들은 다들 피해를 많이 보셨어요. 네.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다 주변부터 조집니다. 네. 그걸 바로 터닝 트럭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잘 되면은 와 대박이야. 나 혼자 다 해먹을래. 와 대박이야. 알죠? 절대 남한테 안 줍니다. 나 혼자 할 거야. 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자라니까 그때부터 가까운 사람도 조지는 거야. 친구야. 이게 정말 괜찮은데 너 끼워줄게. 엄마 괜찮아. 아, 나 믿잖아. 그죠? 그 다음 속된 말로 뭐라 그래요? 아 엑스 됐다. 아 큰일 났다. 그때 가면 어떻게 돼? 신용도 이미 배렸고 카카오 카뱅 다 썼죠. 뭐 신용 다 배렸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출 받기 위해서 일단 가수금 넣어놓으라고. 대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존버 타는 거 이제. 네. 그래서 대출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심지어 악마의 강도 있더라. 네. 데스밸리가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저희가 시리즈 B쯤에서 받는 게 마케팅을 위한 자금 또는 양산 자금 그리고 시리즈 C에 이제 스케일업 자금을 받는데요. 보통 시리즈 B에 다 자빠지는 거예요. 악마의 강을 못 넘는 거예요. 프로덕트까지 나오는데. 근데 그 생각 못 하고 이제 외제차 타고 뭐 하고 하다가 여러 망합니다 그냥. 네, 그래서 저희 투자 씬에서도 요렇게 성장하더라. 요때 집어넣어줘야지 망하지 않더라. 심지어 마지막 밸류는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뷰티는 마지막 밸류가 1200억, 반도체 2조,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음극재 5조. 그럼 저희 투자 어디다 해야 돼요? 음극재 해야죠. 테슬라 해야지. 테슬라 만세. 네. 가자 도지. 네. 근데 뭐 저희 여기죠 뭐 펫프렌즈 계시지만 그죠? 펫 안 돼요. 펫 한 개별로 500억이에요. 현재는. 근데 펫이 한 개별로 500억이지만 IT를 태우고 인공지능을 태우면 어때요? 인공지능 뭐 아직까지 괜찮은 것 같아 인공지능. 그러니까 해외를 보니까 어때? 나스닥은 뭐 인공지능 막 5조도 있고 1조도 있어. 그래서 1조.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할 때는 시장을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투자가 이런 이렇게 그 단계별로 투자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이 투자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를 엔젤이 투자한 곳에 A씨가 투자한 곳에 신기사가 뭐 V씨가 투자하도록 재작년에 벤처기업 촉진법을 발의해가지고 의무 투자 비율을 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속된 말로 이제 카르텔인 거예요. 여기 투자한 곳에 얘가 투자하게 하고, 얘가 투자한 곳에 얘가 투자하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럼 앞쪽이 누군가 투자만 해주면 이제 생생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득세를 3천만 원까지 100% 공제를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1억 이상 받는 이들은 3천만 원을 투자하면은 원래 세금을 나는 세금 자체가 500만 원 낼 1,400을 낼 걸 500 내니까 어떻게 돼? 1,000만 원 세이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3천만 원 투자하면 1,000 세이브 했어 벌써. 그죠? 그럼 점원 했잖아. 근데 상한 우선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이 기업이 망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에는 돌려받잖아요. 1,000을 돌려받잖아. 놀라운 마법 같은. 그러니까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들로부터 자금이 모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재원이 7천억이 작년에 이제 마련이 돼서 엔젤 생태계가 이제 풍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심지어 대놓고 증여하래 이제. 야, 증여도 해라. 라고 실제로 생태계는 많이 바뀌었다. 시장에 돈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네,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예전에는 IPO를 했어야 됐으나 지금은 장외 거래, 구주 거래로 세컨더리로 충분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네,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이제 모태 펀드도 이제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 지금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서 모태 펀드 예산이 줄긴 했어 이번에. 근데 그 전 예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받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막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그 뭐 대표님이나 못하게 해. 돈이 없대.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모험펀드 가서 받아오면 되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라고 메일 보내면 돼요. 실제로 모험펀드 돈이 너무 많아. 특히나 농식품 펀드 있잖아요. 영파머스 펀드는 돈을 못 써가지고 지금도 찾고 있어요. 네, 그런 정보들을 노출을 되어 있으면 좋다. 이런 것들을 네, 그렇게 엑시까지 시켜주는 전략들이 있으니 그런 걸 하면 좋죠. 아까도 잠시 또 페프렌즈 말씀드렸지만 그 강아지가 도대체 소속이 어디예요? 그죠? 축산과잖아요. 네, 아직까지 반려는 축산이에요, 축산. 그죠? 그럼 영파머스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강아지 키울래요. 뭐예요? 강아지 키우는 업은 도대체 뭘까요? 네? 그냥 소닭 돼지 키우는 같은 거예요. 축산업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충분히 네, 엄청난 IT 회사 같잖아요. 근데 펀드는 축산 가입하면 된다. 그죠?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안과 겉을 다르게 해서 가져가는 기획,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일단 살아남아야죠.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 생태계에 맞춰서 카르텔이 잘 이루어져 있고 그들과 접점은 생각보다 실은 쉽다. 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 그들도 돈을 쓰고 싶어요. 콜드 메일이 하루에 막 최하 10통, 100통씩 들어와. 콜드콜 막 미치겠어요. 그죠? 근데 VC가 안 만나준대. 아니, 매일 볼 시간 없어요. 근데 반대로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펀드에 맞는 회사인데요라고 조금 색깔을 바꾸면 나쁘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 라운드를 활용한 성장 전략이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그리고 제이커브가 미국은 이제 5년으로 줄어들었고 우리나라 이제 한 7년이 되었으니까 이런 VC들을 이용한 인증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지금 전문 엔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VC 뭐 AC 다 멀리 안 가고 주변에 그냥 그 한 5천, 3천씩 투자하는 그 전문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문 엔젤이 1억을 투자하면 R&D 자금이 한 4억이 나와요. 그리고 매칭 펀드가 또 2억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실증화를 하라고 또 1억이 나오고 마케팅하라고 1억이 나와요. 그럼 토탈 1억을 투자하면 8억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저희는 융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본금 100만 원짜리를 만들더라도 우리 지인이 1억을 투자해주면 저희는 8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 2년간 초기 창업 패키지, 뭐 예비 창업 패키지, 그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 하면은 한 10여 원 정도의 예산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 2년간 10여 원 예산이 생겼어. 그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봤다고, 그죠? 그래서 망했어. 그러면 회사 줬고 또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빚을 안 졌잖아,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 네. 얼빵하게 부모 형제들 돈 쓰지 마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생태계입니다. 잘 모르니까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변에 이렇게 전문 엔진이 많은데 우리가 전문 엔진 200명씩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써가지고 회사 망하면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사내 벤처도 있고, 뭐 밸류 체인도 있고, 뭐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일으키기도 하고, 엑셀레이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자 전략이다. 그리고 이제 금산분리법이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앞으로 CVC가 또 다 해먹는 시대가 왔는데, 정부 주도의 이제 투자 생태계는 없어졌지만 반대로 정부는 CVC를 이제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뭐 호반도 만들고 뭐 GS도 만들고 이제 5만 대여시 CVC 다 만드는 거지. 코퍼레이티드 벤처 캐피탈이라고 이 CVC가 좀 장점이 있거든요. 그 CVC 같은 경우는 VC는 이제 그 결국에는 이 마지막 엑시스를 해야지 월급을 받잖아요. 그 이 벤처 캐피탈들도 이 불쌍하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 이 벤처 캐피탈 VC들 만나면은 대단한 것 같은데 월급쟁이거든요. 1,000억 돌리고 있으면은 1,000억 중에 2.5%가 그 연봉이에요. 그들이 쓸 수 있는 연봉이에요. 근데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2.5%가 이거 25억인데 직원이 만약에 한 20명 있다. 뭐 20명까지 없겠지만 10명 있으면 이제 연봉 2.5억 받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보통 여의도에 계시잖아요. 그 월세 1억씩 월세 1,000만원씩 내고 계시니까 벌써 1억은 깨졌고 차 좋은 거 사고 계시니까 리스비 깨졌고
네, 저녁에 또 비싼 거 드시니까 깨졌고, 그죠? 딱 나온다니까, 연봉 8천밖에 안 되는구만. 나오잖아요. 되게 멋있게 막 시계 좋은 거 차고 있는데 돈 없어요. 그러니까 엑시스를 해야지 돈을 번다는, 엑시스를 해야지. 네. 이 구조가 다 똑같다니까요. 네,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 사는 게. 그냥 폼 잡는 거야. 네. 그처럼 근데 CVC는 안 그렇거든요. CVC는 이제 엑시도 안 해도 회사에서 계속 돈 주니까 월급쟁이, 또 다른 월급쟁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아시면 된다. 뭐 전략이니까 전략을 잘 짜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컴퍼니 빌딩을 이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 아파트너스가 이제 컴퍼니 빌더잖아요. 컴퍼니 빌더라는 게, 시간이 남았나? 남았어요. 말이 빨랐네요. 네, 그럼 이제부터 제 자랑을 좀. 아파트너스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저런 스타트업 씬에 이제 한 몇 년째 있다가 여러 번 망한 거예요, 회사를. 네, 작년에 또 망했어요. 회사 한 8개 정도 하다가 제가 작년까지 하던 회사 이름이 크라켄이거든요. 크라켄 컴퍼니. 크레이지 캔. 미친 것처럼 할 거야. 그래서 그 로고가 이제 문어발이에요, 문어발. 크라켄 있잖아요. 그래서 문어발 경영할 거야 하다가 그냥 침몰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계열사 한 6, 7개 하다가 침몰하고 나니까 전사 전략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근데 다른 회사 이런 것도 되게 잘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 자질 없나 봐. 그죠? 히딩크가 왜 축구 잘 못했는데 감독 잘했잖아요. 박항서 아저씨 갑자기 늙어서 잘하잖아, 감독을. 저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남이 이렇게 조언해 주니까 잘 되더라고요. 뭐야, 나 감독 재질 있나? 그렇게 이제 컨설트는 아닌데 기존에 이제 회사는 항상 성장을 잘 시켰었거든요. 근데 투자를 받은 적 없이 성장시키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제 고집이 좀 셌던 거죠. 남 말 듣기 싫어. 투자 같은 거 안 받을래. 하다가 조금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다가 자금의 수혈 없이 수평 확장이 되니까 결국에는 망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당시에는 모든 이유가 밖에 있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그 이유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그때 좀 제껴놨으면. 네, 그랬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파트너스라는 회사를 만들게 되었고요. AHA, Advice, Help, Assist, 조언하고 돕고 모시겠다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기업을 들여다보면 기업은 이제 Seed, Growth, 뭐 Advanced 단계별로 필요 사항이 있더라. 그래서 그래? 근데 이 단계, 생존 단계, 성장 단계, 전환 단계, 확장 단계에 이 맞춤형으로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어떠한 것들을 도와주면 잘 크더라. 근데 심지어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정부에서 다 도와주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 씬에서 도와주는 거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전사 전략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이제 시스템화 해둔 거예요. 이제 안 찍어도 돼요. 자료 드릴 거예요. 네. 네, 이거 사실 드리려고 만든 자료예요.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스타트업계 바이블 하나 드려야겠다 해서 한 100페이지 만들었어요, 그냥. 네.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앱 개발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하고 디자인하고 와이프레임하고 심지어 요즘은 UX UI 단에서 피그마로 이미 한번 해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하면 더 쉽잖아요. 그에 맞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투자도 먼저 돌거든요. 그러니까 피그마로 만든 프로토를 이제 이미 목업으로 보고 투자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돌고 그리고 이제 그에 맞춰서 라운드별 도니까 시리즈 B까지 가는데 한 2년이 채 걸리지 않아요. 한 1년만 해도 돌고 그랬는데 안 되면은 네, 안 한다. 그냥 네, 또 해야 된다. 아니니까 아닌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저희 아파트너스는 현재 이런 것들은 다 해준다. 그래서 그냥 뭐 전사 전략실 대행을 그냥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 특히 이 부분인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획자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 시장을 다르게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펫 시장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리빌더 AI라는 엄청 괜찮은 저희 카이스트 동문 회사가 있어요. 리빌더 AI는 그 말 그대로 이제 AI를 뭔가 리빌딩 할 것 같죠? 이름이 벌써. 그래서 이 저희가 이제 마찬가지 컴퍼니 빌딩을 들어가는데 이런 이제 프로덕트 자체를 이런 카메라로 찍으면 얘를 이제 렌더링해서 이렇게 빠르게 이 3D로 웹상 또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대 지금 현재는. 그 정확도가 높대요. 근데 자, 우리 기획자잖아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요? 네? 인테리어? 네, 어차피 프로덕트이니까. 그러니까 B2B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구조상. 방금 말씀처럼 신세계 백화점을 의뢰받아서 걔네 프로덕트 자체를 장당 얼마 받아가지고 올려주고 온라인 몰에 올려주고 또는 이제 LG 하우젠 뭐 냉장고 그거 해서 걔네 메타버스에 들어가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 하청 업체더라는 거예요.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스타트업이 체력이 약하니까 얘는 프로덕트밖에 못 하잖아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뒤쪽에 뭔가 이 배경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시장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퍼니 빌딩 계약을 하고 어떻게 바꿨냐면은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 시장은 작은데? 그렇게 해서 그럼 얘의 유일한 가치는 뭐지? 이 가치는 뭐지? 오프라인에 있는 제품을 가장 빠르게 1위로 보낸다. 유일하다. 그럼 일단 NFT를 넣자. 근데 지금까지 저희가 명품이나 이런 가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NFT로 가품 막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샤넬이나 에르메스 백 자체가 지금 나오는 게 뭐 그런 NFT를 붙인다면은 이미 부자들이 지네가 가지고 있는 거 어떡하지? 내 항아리 어떡하지? 내가 이미 샀던 에르메스 백 어떡하지? 내가 리셀러로서 지금 조단 신발 샀는데 어떡하지? 걔를 읽어서 이거 유일한 객체를 우리가 넘버링 때려주고 NFT라고 딱 잡아주면 어떡하지? 라고 시장 분석을 한 거예요. 그죠? 말이 되는 거야, 이제부터.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고객 개발 관점에서 고객한테 물어봤죠. MZ한테 물어봤죠. 야, 너 제니 크록스 알지? 네가 크록스 요 꽂은 거 너만의 거 NFT인데 요거 하는데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 거잖아. 근데 저희는 이게 픽셀화돼서 로블록스 들어가는 거예요. 다들 다 전환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일하면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당근마켓에서 이거 거래시켜도 돼요. 중고나라 거래시켜도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회사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리빌딩 AI가 아니라 오프라인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든 NFT로 인증해준 회사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거예요. 기업 가치가 달라지죠. 기업 가치 50억 하는 회사가 지금 기백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사고의 전환으로. 네, 그렇게 이제 시장 규모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고, 근데 기업 자체의 기술적인 변화는 크게 없었어요. 그죠? 근데 투자자들은 이제 줄을 서겠죠. IR 상표 한 장만 달라졌어요. 그죠? 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전략이고, 이를 바꿔내는 기획도 나쁘지 않다. 이제부터 그 개발자들 너무 신난 거지, 이제. 와, 너무 재밌어지네. 그죠? 모든 게임에 내가 직접 입고 있던 게, 내가 직접 만든 게, 내가 약간의 커스터마이징 한 게 다 가치를 띠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야, 이거 오픈시에 거래시키자. NFT가 안 팔리고 말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우리는 현물 자산을 NFT로 거래시키는 중개 플랫폼까지 갈 수 있어. 우리 지분 얼마 줄 거야? 지분 내놔. 3% 받았습니다. 자, 사실 못 받았어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좀 매출 수정해야 되고요. PPT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그냥 중요하다. 그냥 별로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계시면 좋다라고 자료 드릴 거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경영 지원을 대행한다. 인증을 한다. 뭐 투자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원장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듈화가 되더라라는 저희가 가진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생존을 위한 인사이트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는 거고요. 천천히 나중에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집단지성 C레벨이 되어서 남들을 돕는 팀을 지금 현재 이뤘고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제 구축해서 얘를 키우면서 좋은 기업이면 이제 시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은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되는데요. 도대체 중소기업에 뭐 지원금이 많다는데 나는 왜 못 받아? 하시길래 진짜 많은데? 라고 정리 좀 해봤어요.
모르시는 분 많길래 이렇게 많이 있다. 네. 그래서 뭐 중기부 기준에 이렇고 R&D 자금 이렇고 못 받는 이유는 너희가 가점 못 받아서 그래. 그래서 가점 이렇게 받아야 되고 감점 포인트 있으니까 미리미리 받아야 돼. 이런 인증 별거 아니니까 이런 인증을 미리 받으면 좋아라고 심사위원 관점에서 조금 친절하게 좀 체크를 해뒀어요. 네. 그리고 뭐 바우처에 대해서 해뒀고요. 이런 게 있었으면 저 조금 더 빨리 성공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 뭐 심사위원 관점, 투자자 관점에서 좋은 기업이라는 것들이 필요한 것들 했고요. 아하는 이제 스타트업 정보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희 좋은 것들 많잖아요. 이거 뭐 검색하셔도 되고, 요거는 QR로 들어오시면 현존하는 커뮤니티 중에 아마 정보는 가장 많이 공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자료는 배포할 거니까 들어오셔서 정보들 득하시도록 하시고, 일단 제 카톡이랑 뭐 이메일도 오늘은 이제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네, 뭐 궁금한 것들 이제 물어주시고, 과하게 물으시면 차단받을 거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그래요. 저희 아파트너스는 스타트업계에 지금 흑막이 되겠다 해서 이제 빌런을 꿈꾸고 있거든요. 네. 사실 영웅은 그렇잖아요. 꼭 일 터지면 나타나고 항상 인상 쓰고 있고 그죠? 그렇더라고. 지 혼자 댕기고. 근데 빌런은 안 그렇더라고요. 무언가 모여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고 늘 웃고 있고 그냥 몰려다니고 네,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막 네, 뭔가 정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계 빌런이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 네, 저는 일단 현재는 글로벌 닉 퓨리 하려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팀이 필요하다. 네, 개개인이 정말 뛰어날 텐데 그 개개인이 우리가 왜 어벤져스도 그렇잖아요. 개개인은 뛰어났는데 위기가 닥치면 모이잖아요. 그처럼 그 뛰어난 이들을 모으는 게 실은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PM이나 뭐 PO 되시면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정말 중요하고요. 사람 중심에 사고하시고 소통하시다 보면 꼭 성공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